3, 4년 전까지만 해도 유아용품 시장에서 국내 업체들은 이 수입산 브랜드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했었는데요. 특히 유모차 시장은 그야말로 수입 브랜드들의 격전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 국산 유모차 브랜드의 부활을 알리며 큰 돌풍을 이어오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요. 유아용품 기업 유정찬 전무를 제가 직접 만나 현장에서 느끼는 유아산업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신의 아이만큼은 최고로 키우고 싶은 마음, 영유아 시장이 불황도 비켜가는 무풍지대로 떠오르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실은 어떨까요? 국산 유모차의 부활을 선도하고 있는 유아용품 기업 유정찬 전무를 통해 대한민국 유아산업의 현주소를 들여다봤습니다. 불황이라고 하잖아요.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너도 나도 외치고 있는데 유아산업만은 예외다, 황금시장이다라는 평가도 있거든요. 실제 업계에서는 어떻게 느끼세요? 우리가 식스포켓, 에이포켓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A가 태어나면 부모, 조부모, 또 고모, 이모, 뭐 삼촌까지 전부 다 관심을 갖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특히 더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실제 시장에서는 좀 어려운 입장에 있고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출산율이 매년 좀 줄고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제품은 점점 고급화되고요. 품질은 점점 좋아지고요. 가격은 점점 낮아지고 뭐 이런 거가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뿌레베베가 국산 유모차 돌풍에 거의 선구자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유아 제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다. 또 어떤 분은 안전은 당연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안전, 안정, 그다음에 안심 세 가지인데 우선 제품이 아기가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특별히 안전해야 되고 그 안전한 제품이 품질이 그대로 지속돼서 유지할 수 있는 안정된 시스템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엄마의 마음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심. 이 제품을 사면 틀림없다. 이런 안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모토로 잡고 저희 사만 정신으로 해서 그 정신을 기초로 해서 잘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도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계신 중이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해외 시장에서 한국의 유아용품 반응 어떤지 궁금한데요. 우선 한국이 갖고 있는 위상은 세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바이어들을 접촉하면서 그런 점을 느꼈고요. 또 하나는 한류라는 것이 아시아 시장에서는 또 굉장히 그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타켓으로 하는 곳은 세계 시장 안에서도 전 세계 인구의 60%가 있는 아시아 시장을 타켓으로 했어요. 또 그 이유는 이제 한류가 있고 또 우리의 트렌드하고 같은 아시아 민족이고 그래서 제품도 같이 들어갈 수 있고 그 입맛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습관도 굉장히 비슷한 뭐 체형도 비슷한 뭐 이런 면에서 아시아 중심적으로 해서 지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시장이 있는데 그중에서 좀 이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주력하고 있다,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다라고 보는 시장은 어느 나라인가요? 넓게는 아시아고 그걸 좀 더 함축한다라면 중국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중국하고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고 습관도 굉장히 비슷하고 중국이 이미 그 해안 쪽 도시들은 이미 GNP가 10,000불을 넘는 그런 입장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의 제품을 팔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에 그 수출한 기록을 보면 중국 시장이 역시 거대하구나.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런 걸 느낄 수 있고요.
또 중국이란 나라가 한 가족 한 자녀였잖아요. 그래서 소왕제라고 또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들에 대한 그 엄마들의 그 욕구, 욕심은 뭐 우리나라 엄마들에 비해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국 제품이 중국에서는 이제 멜라민 우유 파동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중국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 제품은 이미 굉장히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는 굉장히 좀 쉽게 시장을 펼쳐나가는 것 같아요. 유아용품 산업 전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유아용품이 크면 우리 경제에 어떤 면이 좋다 이런 점들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한국의 이제 제조적인 부분에서 많은 유아용품들은 이미 해외로 많이 나가 있어요. 또 지금 그 많은 유아용품들이 수입이 되는 이유도 역시 그런 가격 경쟁력 때문에 해외 것들이 많이 들어온다고는 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유럽 같은 경우는 또 많은 제품들을 자기네 나라에서 디자인을 하고 브랜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한테 한국이 이제 가야 되는 미래도 역시 디자인이나 컨텐츠가 들어가 있는 그런 산업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따지면 한국 시장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역시 또 세계 시장을 향해서 가는 면에서도 보면 산업계에도 굉장히 중요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아산업 분야에 있어서 이런 쪽으로 좀 더 개발하고 진출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으시다면, 계획이 있으시다면 들어볼 수 있을까요? 흔히 얘기할 때는 중공업의 꽃은 자동차다, 경공업의 꽃은 유모차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유모차도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모여서 완제품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좀 이질적인 뭐 플라스틱이나 또 원단이나 뭐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제품이 되기 때문에 협력업체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토탈 비즈니스가 잘 되면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이재능 경제다의 공식 질문입니다. 전무님만의 철학을 담아서 유아산업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 감성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패션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유는요? 우선 이 소비자가 아기가 쓰는 거지만 그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은 사실 엄마거든요. 엄마한테 필요한 거는 아기에 대한 무한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이거기 때문에 감성적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그 감성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정했고요. 두 번째는 IT와 같이 이렇게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이 제품이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되는 방향은 엄마를 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역시 패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도 우리나라 유아산업이 글로벌적으로 세계에서 위상을 떨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